돌아오는 26일 월요일은 메모리얼 데이, 국가를 위해 싸우고 헌신한 이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미국에 살아가는 한인들에게도 메모리얼 데이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 전쟁이라는 참혹한 전쟁 속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함께 싸운 미국의 수많은 젊은이들, 머나먼 동방의 나라를 위해 희생된 군인들의 헌신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자유롭게 예배하고 말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은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임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게 되는데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미국을 읽다 이 시간 역시 한낱 시사 프로그램이 아니라 미국을 좀 더 알아가고 미국을 더 사랑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과 고국을 위해 기도하는 성숙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어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시간 스티브 황보 장로님 스튜디오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장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 먼저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눠주실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월요일이 메모리얼 데이인데 네. 메모리얼 데이는 우리가 알다시피 베테런스 데이도 있고 메모리얼 데이가 있는데 메모리얼 데이는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싸우다가 돌아가신 분, 네. 전사하신 분들을 기억하는 날이거든요. 네. 근데 제 주위에도 한국전에 아주 그러니까 어릴 때였죠. 참전해서 싸우신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특히 제가 공직에 있을 때 참 대접을 잘 해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끝나고 45년이 끝나고 불과 5년 후에 다시 전쟁이 있었는데도 그 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18살 이상이 가는 것이 정상인데 이야기 들어보면 자기 친구들은 나이를 속이고 뭐 16살, 17살 네. 생전 들어보지 못한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가지고 싸우는데 뭐 그 당시에 무기는 정말 구식이고 그리고 방한복도 없이 그 추운 한국이 얼마나 추웠는지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주위에서 죽어나가는 그 친구들 그런 그 얘기를 들으면서 3만 6천 명의 그 미군들이 젊은이들이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한국에서 죽었는데 그분들이 돌아와서 보면은 다들 다시 공부하고 그래서 엔지니어도 되고 훌륭한 일을 다 하고 지금 뭐 90대가 넘으신 분 그런 다들 많이 돌아가시고 그러신 네. 분인데 정말 우리 한인들은 또 한국에서 살아오고 계신 한국 사람들은 그분들이 지켜준 자유 만일 그분들이 나라를 지켜주지 않으셨으면은 분명히 김일성 지배하에 공산주의 국가에서 살아갈 것이고 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대선도 분명히 맞습니다. 네,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미국과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고 알지도 못하는 그 조그마한 못 사는 나라에 지키기 위해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싸운 그 젊은이들 이번 연휴 때 여러분들 놀러 가시더라도 네. 기도해 주시고 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요즘 이제 한국 한참 대선으로 네. 정말 분주할 때인데요. 네. 이번 제21대 한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재외 투표가 시작되었는데요. 해외에서 바라보는 이번 대선의 핵심 의미는 또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장로님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예, 저는 뭐 한국에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네. 제가 뭐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있는데 네. 그러나 제가 태어난 나라고 우리의 모국이고 참 한국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그 마음으로 한국의 상황을 지켜보는데 최근에 일어나는 그런 정치 상황을 보면서 정말 답답하고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의 지인들의 얘기도 들어도 그들은 참 생활이 어려운데도 참 그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데도 정치판에서는 저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좀 정말 정치권에 대해서 신뢰도 가지 않고 실망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어쨌든 5년 동안 대통령을 하라고 국민들이 뽑아주고 권력을 위임해 줬는데 그것을 채우지 못하고 이제 내려오게 된 탄핵을 당하게 된 그 이전에 있었던 이 국회를 3분의 2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절대 다수당이 29명이나 되는 대통령을 포함해서 국무총리를 포함해서 장관들과 대법관과 검찰과 뭐 이렇게 감사원장 이런 사람들을 29명이나 탄핵을 시키는 정말 완전히 정부를 마비시키는
그런 행태를 보면서 대통령도 답답했겠죠. 네. 이런 식으로 대통령 이전도 안 뭐하나 그런 생각으로 이제 이상한 겸용을 했는데 어쨌든 그 다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월 3일 이제 불과 한 일주일 조금 더 열흘 정도 남은 6월 3일에 선거가 치러지는데 말씀하신 대로 외국에 사시는 한국 유권자들의 투표는 시작이 되었고 네. 그리고 다음 주에 그 사전 투표라고 그러나요? 사전 투표가 시작되고 6월 3일에 당일 투표가 있는데 이 상황을 보면서 정말 그 누가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이제 선택하실 것인가? 이런 관심을 가지고 정말 이제는 자신들의 권력이나 자신들의 명예를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국민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살아가고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살아가는 사람이 한국을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고 국민들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잘 살릴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을 많이들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후보자들끼리 토론도 하고 있고 선거운동을 짧은 기간이지만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양 정당에서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이나 보면서 정말 답답하죠. 제가 방송 때 좀 심한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네. 정말 그래서 이제는 사실 두 정당 제가 볼 때는 정말 좀 답답한 면들이 많이 있고 특히 국힘당을 보면은 이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연출한 그런 일들을 보면은 네. 어떻게 정당이 저럴 수가 있나. 네. 그만큼 그러면서도 제가 살아가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정당은 없어 보이고 네. 그래서 상당히 답답한데 그런데 이제 대선이니까 후보들 가운데 한 명을 이제 대통령으로 선출을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앞서 있는 선두에 있는 두 후보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를 보면서 그들의 삶을 한번 비교해보고 그리고 네. 그들의 정치적인 경력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정치적인 실력이 없고 나라를 이끌 만한 실력이나 경험이 없으면은 그 사람도 또 대통령이 무능한 대통령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그분들의 정치적인 이 과거의 경력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데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두 분은 분명히 여러 가지 면에서 분명히 차별이 되는 분들이다. 네. 그들이 살아온 삶이라든지 그들이 가정에서도 그렇고 공직에서도 그렇고 그들이 삶의 방향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확실히 차별이 되는 분인 것 같다. 이럴 경우에는 유권자들의 선택이 쉬워집니다. 두 사람이 비슷비슷하면은 이 사람을 선택해도 되고 저 사람을 선택해도 괜찮은데 네. 두 사람의 이 사람이 완전히 차별되면은 차별되기 때문에 선택하기가 도리어 유권자들에게 쉬워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짧은 캠페인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추세를 보면은 여론조사를 하는 것을 보면 물론 여론조사는 우리가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랬고 과거에 미국에서도 그랬고 여론조사를 다 이렇게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은 표를 통한 투표지 선거지 여론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여론조사로 네. 각 정당에서 이렇게 후보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쓰기도 하는데 미국에서는 그러지 않거든요. 네. 후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예비 선거를 할 때도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해서 후보들을 선택해서 결선으로 보내고 네. 그래서 결선에서 유권자가 투표를 하는 이제 그런 방식인데 유권자가 모든 단계별로 선택을 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지만 한국에서는 보면은 경선을 할 때 여론조사를 사용한다든지 여론조사는 얼마든지 조작이 될 수도 있지만은 네. 여론조사를 가지고 사실은 유권자의 뜻이라고 보기는 사실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선거에도 여론조사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은 실제로 중요한 것은 누가 열심히 투표하는가 어느 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실제로 투표를 하는가 안 하는가 네. 아무리 마음적으로는 이 후보를 지지하고 있어도 실제로 투표를 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의 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의 표가 중요하고 선거가 투표가 그리고 개표가 중요하다. 저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투표를 누가 하는가가 하도 중요하지만은 누가 개표를 하는가도 중요하다. 네. 되게 최근에 한국에서 많이 일고 있는 이제 그 부정 전원 개표라고 이제 표현하고 싶은데 네. 어떻게 제가 볼 때는 그 중국의 간섭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알 수가 없죠. 그 조사해가지 않고 있으니까. 네. 근데 이번에는 그 좀 정확하게 개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 같고 네. 두 후보를 제가 놓고 볼 때는 상당히 차별이 된다. 여러 가지 면에서 차별. 구체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지지하고 있는 후보가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정당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많은 시간도 아니고 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지만은 그래도 복음방송을 들으시는 크리스천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국에 있는 크리스천 유권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들이 집권을 하게 되면은 어떤 정책을 쓸 것인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지키는 정책을 쓸 것인가, 아니면 성경적인 가치관을 해치는 정책을 쓸 것인가. 네. 그들이 지금까지 해온 정치 이 활동을 보면은 이 전적을 보면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거든요. 네. 한국에서 지금 그 민주당 쪽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그 차별금지법, 미국에서는 Equality Act죠. 미국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완전히 공격하고 뒤집는 그런 반성경적인 그런 법안을 미국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2년마다 한 번씩 입법을 추진을 하고 있고 그와 유사한 거의 동일한 그 차별금지법이라고 붙인 한국에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그 차별금지법은 그 동성애자들이든지 LGBTQ의 그 권익을 보호한다는 그런 이유로 도리어 기독인들을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비판하는 신앙을 비판하는 이제 구체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그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좀 잘못된 그런 법안을 추진하고 그 앞장서 그 노력에 앞장서온 이재명 후보 이제 이런 것을 볼 때는 분명히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판단의 기준으로 놓고 볼 때는 양 후보 간에 차별이 있다. 그러면 이 김문수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한국의 양정당 중에서 차별금지법을 저지시키고 있는 정당은 이제 국민의힘 정당이었기 때문에 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다. 네. 그리고 이 두 후보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 많은 이 교회들이 한인 교회들이나 한국 교회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 위정자들이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네. 과연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가치관 그 성경적인 가치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인가 이런 것을 이제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죠. 네. 물론 한국의 장로 대통령이 2명이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제외하고 장로 대통령이 최근에 2명이 있었는데 아무리 그들이 그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고 혹은 뭐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만일 그들이 대통령으로서의 그런 실력이 없는 무능한 대통령이라면은 뭐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정말 그 여러 가지 면에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이렇게 한국을 정말 발전시킬 수 있고 국민들을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텐데 네. 그런 면에서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번 주에 이제 그 전에 보니까 이재명 후보는 그 분당에 있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큰 대형 교회에서 자기가 이제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제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집사라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네. 얘기했다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고 네. 그거 뭐 제가 직접 들었지는 않았으니까 네. 알려지고 있고 그런데 그 김문수는 그 후보는 어떤 그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궁금했었는데 아마 여러분 아신 대로 그분은 오랫동안 그 여러분의 그분의 행적을 알고 계시겠지만은 천주교회 신자로 오랫동안 있었고 최근에 와서는 개신교회 신자로 있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교회에서는 직분은 전혀 없습니다. 네. 집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아무런 직분이 없고 그런데 이번 주에 그 기독교 계통의 학교들
그 한국에서 미션 스쿨이라고 했죠. 네. 학교들과 그 대선 후보로서 정책 협약식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그 연설을 하는데 제가 그거 들어보고 이거는 제가 보건방송을 들으시는 분에게 한번 들려주고 싶다라고 생각이 된 것이 상당히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 말씀을 하면서 한 7분인가 8분 정도 되는데 말씀하시면서 그 한 2번인가 울컥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자기가 그 발언하는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진정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그냥 교회 계통의 그 행사에 왔으니까 내가 이 사람이 듣기 좋은 이 사람들이 듣기 좋을 수 있는 그런 그 발언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자기 마음 속에서 나오는 하나의 신앙의 고백과 같은 네. 그런 그 의미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들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짧게 그 줄이려고 노력은 했는데 약간 깁니다. 네. 한번 들어보죠. 네. 예. 저는 이 기독교가 우리 대한민국 깜깜한 조선 말기부터 우리나라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의 역할을 해오신 것을 배재학당 이승만 대통령의 전기와 그 각성의 과정을 보면서 깊이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또 3.1운동 33인의 대표 중에서 16명이 기독교 관계자들이십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의 전 과정과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에서도 우리가 지정학적 위치로 봐서는 마땅히 공산화가 되어야 할 대륙의 끄트머리에 있습니다만 공산 대륙의 이 끄트머리에서 자유의 대한민국을 세우게 된 것은 바로 이승만 대통령과 기독교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정학적인 온갖 악조건을 딛고 공산화가 되지 않고 북한과 같이 되지 않고 이 대륙의 끄트머리에 밝은 자유의 횃불로 남아서 전 세계에 기적의 빛을 발하게 된 것은 바로 기독교 학교 미션 스쿨의 역할과 그 속에서 헌신하신 많은 선교사님들의 역할이 컸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세계가 모두 불가능하다,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기적적으로 해냈습니다. 저 또한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저 자신도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저는 지금 이렇게 대통령 후보로서 이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라, 국민들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라는 사명을 띠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정말 인간의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내시는 많은 기적을 우리 이 한반도만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이 지구상에 어디일까. 그리고 제가 그 막중한 책임을 받아서 지금 뛰고 있는데 정말 저 자신이 생각하면 할수록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이렇게 쓰시는 까닭이 무엇일까? 그 속에서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은 정말 너무나 크고 힘든 과정이어서 개인적으로 저는 피하고 싶습니다만은 그것이 피할 수 없는 사명으로 생각하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약속이 아니라 저희 평소의 신념이고 저희 양심을 밝혀주고 또 제가 늘 힘들고 절망할 때마다 다시 저를 일으켜주시는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과 사명 이런 것들을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또 많은 우리 어린 학생들, 젊은이들 또 부모님들이 학교 공교육을 믿지 않습니다. 학원에 보내기 너무나 힘들어서 감당하기 어려워서 아이를 낳기를 포기하는 많은 그 젊은 이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훌륭한 학교를 많이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교육의 문제 때문에 그렇지 못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좋은 학교, 훌륭한 학교를 만들어서 이 젊은이들, 어린 학생들을
믿음이 있는 학생으로,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학생으로, 그리고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학생으로 키워주시고 길러주시고 연단해 주시는 우리 학교 관계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단순히 물질적인 성공을 했을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또 영성으로 우리 젊은이들을 올바르게 세워내시고 또 꿋꿋하게 전 세계에 등불이 될 수 있도록 길러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저는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신앙 속에서 또 올바른 그 삶의 과정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결국은 나라를 구하는 것도 사람이고 또 이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바로 학교이고 그 학교를 튼튼하게 이렇게 세우는 것이 신앙이라는 점을 항상 명심하고 올바르게 제 직무를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한국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치인들이 건성으로 하는 그런 연설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런 부분을 많이 이제 편집해서 뺐는데 이 연설을 하면서도 이 상당히 좀 이렇게 감정이 북받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혹은 이 크리스천들이 한국의 그 파란만장한 그 역사 속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 영향을 끼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이해를 하고 있고 감사를 하고 있구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의 연설을 들었지만은 상당히 마음 속에서 오는 진정성 있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다. 이제 그렇게 저는 봤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갑자기 이루어지는 대선 같을 때는 선거 같을 때는 역시 후보들 가운데 지명도가 높은 그 후보가 굉장히 우울하죠. 그런 면에서 처음에 이 캠페인 시작할 때에 이재명 후보가 거의 50%에 가까이의 지지율을 여론조사에는 받는,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20몇 %밖에 되지 않는 그런 지지율을 받는 그 여론조사들이 나오곤 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선거일로 가면서 후보들의 그 지지도 추세가 어떻게 된가가 중요한데 김문수 후보는 지금 이제 계속 올라가는 추세고 이재명 후보는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추세고 이런 추세를 볼 때에 처음에는 그 자신을 후보로 내세운 정당조차도 당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보면은 이 본인이 이 말씀하신 것 같이 자기는 전혀 이 탄핵 과정 속에서도 대통령 출마를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이런 어려운 위기에 있는 한국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은 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은 그런 신념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소명의 그 의식을 가지고 있는 후보는 어떤 역경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상당히 그 잘 견딜 것 같고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또 더 크게 보면은 하나님의 소명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각오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어느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지 우리가 좀 이렇게 잘 판단해서 역시 혹시 그 주배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판단해서 이 나라를 그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정부는 국민의 삶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됩니다. 뭐 이것저것 간섭하고 그냥 신앙적인 것도 간섭하고 삶에 대한 것도 계속 간섭하고 정부는 국민들이 자유를 누리면서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를 그 보호해주는 지켜주는 그런 역할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도리어 정부들이 도리어 그 국민들을 괴롭히고 못 살게 하고 누가 그런 나라를 만들 것인가 누가 정말 그 국민들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누가 국민들을 괴롭힐 나라를 만들 것인가 이런 판단을 이제 국민들이 잘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도 않았지만 미국 이야기도 좀 해봐야죠. 네.
지난 22일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이 연방 하원을 가까스로 통과했습니다. 이름이 참 굉장합니다. One Big Beautiful Bill이라는 법안인데요. 이거 이야기는 그 다음 주에 이제 계속해야 네네. 되겠지만은 네네. 이번 주에 그 목요일 날 새벽이었나? 수요일 날 새벽이었나? 새벽에 4시 반에 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렇게 오랫동안 그냥 20몇 시간 동안 토론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은 하원에서 통과되는데 왜 One Big Beautiful Bill Act라는 그런 이제 이름을 붙였냐면은 네. 굉장히 좀 이렇게 한국식으로 표현하면은 종합 세트와 같은 여러 가지의 이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는 엄청난 정말 One Big 트럼프 입장 공화당 입장에서 볼 때는 Beautiful Bill인데 법안이 1000페이지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용도 네. 굉장히 다양합니다. 국경을 지키는 것. 네.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이 혹은 이 공화당 이 오른쪽에 있는 우파적인 그런 이념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공화당이 혹은 트럼프 정권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앞으로 4년 동안 하고 싶어하는 일에 밑거름이 될 파운데이션이 될 만한 기초가 될 만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그 공화당 의회가 의원들이 준비를 해왔고 트럼프도 준비를 해왔고 같이 협력해서 이제 이런 엄청나게 많은 종합 세트와 같은 여러 가지 사항들이 관련되어 있는 이런 그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마음을 모아서 통과시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런 면에서 하원 의장이 그 마이크 존슨이 상당히 큰 역할을 했는데 네. 그 내용을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뭐 감세 그러니까 이제 2017년 그 트럼프 1기 때에 세금을 이제 감세를 시켜놨습니다. 여러분 그 텍스 보고 왔을 때 스탠더드 디덕션이 굉장히 많아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올해 말에 expire 이제 끝납니다. 그러면은 세금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세금을 그 세금 감세를 영구화하는 그것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국경을 지키는 것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국방을 위해서 이번 주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것 같이 이제 골든돔 이 미국 전 영토를 외국에서 오는 그 미사일이라든지 그 공격으로부터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차세대적인 그런 그 무기를 이제 개발하겠다. 이제 네. 그런 거. 이것은 사실은 라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몇십 년 전에 벌써 얘기를 했는데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고 이것을 지금 이제 하겠다는 것이고 그걸 포함해서 여러 가지 감세의 그 이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법안을 두고 트럼프의 감세 법안이라고 네. 이제 썼더라고요. 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세가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들이 많이 네.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을 빨리 그 4년 임기 첫 해인 올해 지금 목표는 7월 4일 독립기념일 그 이전에 지금 이제 하원에서 통과를 시켰으니까 상원에 보내집니다. 상원에 가면은 이제 상원에서 또 이제 그것을 이제 토론하죠. 그러면 보통 한 4주 정도 걸립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통과시키면은 그것이 하원에 그 통과시킨 법안과 다를 경우에는 하원으로 다시 보내서 하원에서 그것을 다시 투표를 하고 그래서 절충안을 가지고 양의회에서 통과를 시키면은 그러면 이제 대통령에게 서명을 하기 위해서 보내지는데 이것은 상당히 그 포괄적이고 굉장히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시간이 이제 다 됐으니까 네. 다음 주에 계속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미국을 읽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로님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